자, 이번 시간에는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보통 고정소득 증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채권과 관련된 단기 확정부 상품들을 갖다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즈는 주식과 함께 증권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CFA 강의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즈의 강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즈, 이제 채권 분야에 대한 내용들은요,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디파이닝 엘리먼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채권을 갖다가 혹은 채권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픽스드 인컴 마켓은 이제 채권 시장 역시 증권 시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발행 시장, 유통 시장, 이제 더 확장돼서는 발행 상품까지 있겠지만은,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 기초적인 내용, 발행과 유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즈에 대한 채권 관련 상품들에 대한 가치 판별, 가치 구성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의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가치 평가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소반되는 리스크와 관련된 리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 자금의 대차 관계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용 문제가 수반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신용 평가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즈에 대한 강의의 큰 개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강의의 내용을 갖다가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채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을 생각을 하면서, 본드를 생각을 하면서, 이 본드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함께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 협의의 의미, 다시 말하자면 주식과 구별되는 또 다른 성격의 유가증권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광의의 의미,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금융상품으로서의 혹은 금융수단으로서의 채권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혹은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정소득 증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상품 자체는 한쪽에는 자산이 되는 반면에, 이 증권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는 차입자가 있거든요. 이 차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채무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융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채권 혹은 이제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즈를 갖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즈가 포함되어 있는 본질적인 의미, 금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금융이 과연 무엇이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자로 금, 융 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 금융에서 이 금은 한마디로 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융은 돈의 융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융통이고, 이 돈의 융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즈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자, 돈의 융통이기 때문에 돈이 흘러가는 것인데, 이 흘러가는 돈이 아무렇게나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돈을 가지고 있는 경제의 주체 혹은 금융주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서플러스, 돈의 잉여 주체와 돈을 필요로 하는 돈의 데피시트,
돈을 필요한 차입자의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면 서플러스 입장에 있는 경제주체 혹은 금융주체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돈을 갖다가 빌리려고 하는 돈을 빌리려고 하는 돈의 차입자는 돈의 디맨드 차이, 디맨드 차원의 이제 그 입장에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융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돈의 융통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돈의 공급자가 돈의 수요자에게 돈을 융통해 주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돈의 융통, 경제적인 의미의 돈의 융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친구들 간에 점심 식사 집에서 돈 안 갖고 왔다가 빌려준다거나, 뭐 그렇게 그냥 가족들 간에 돈을 갖다 용돈으로 준다거나, 이제 이런 차원의 돈의 융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의미로서의 돈의 융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면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돈의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이 돈의 흐름을 갖다가 증명하게 되는 어떤 금융 증서, 말하자면 증서의 존재가 증서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서가 이 돈을 갖다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금융 청구권이 되는 것이고 금융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채무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증서. 사실 이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채무증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돈의 융통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증서들 중에서, 여러 가지 증서들 중에서 그 이름을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사인들 간에도 사인들 간에도 돈을 갖다가 빌려주고 빌릴 때 이 증서를 갖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증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차용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차용증도 일종의 말하자면 채무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라고 표현을 할 때는 보다 법률적으로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보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지정된 그런 그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채권, 혹은 뒤에 말씀드린 이제 CP라든가 CD라든가 이제 이런 증서들을 갖다가 발행할 수 있는 주체들에 의해서 발행된, 이들이 말하자면 그 주체들이 돈을 빌리고 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써놓는 것을 갖다가 이제 채무증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채무증서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에 채권 혹은 이제 뭐 뒤에 말한 CD 혹은 CP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주식과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 관련 수업을 갖다 배우다 보면은 이제 채권과 주식을 갖다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주식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만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은 혹은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픽스됐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픽스됐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만기가 픽스가 됐다는 얘기죠. 주식은 만기가 없는 거에 비해서 채권은 만기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특징으로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이제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즈 같은 경우는 대체로 만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대신에 이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에 걸리기 때문에 경영에 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 참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 말하자면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구태여 말하자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떻게 심하게 말하자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증서 중에서 만기가 없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권과 주식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구별이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즈를 이해하실 때는 지금처럼 만기가 있고 이자를 받고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그런 채권자의 권리를 가진 증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주식과에 대한 비교고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줄 때 빌려주는 대상이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가는 주체들이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주체들이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직접 어떤 그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 다시 말하면 채권 이런 거를 증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갈 수도 있지만은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이제 시장이라든가 이제 금융 환경에서 불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채권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를 갖다 이 사람들도 투자자라고 표현을 하죠. 투자자라고 표현하는데 돈을 빌리는 주체는 뭐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갖다가 빌려가는 주체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채권보다도 일반적으로 더 많은 경우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은행이에요, 은행. 여러분들께서는 은행에 예금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로부터 돈을 갖다가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증서를 돈을 갖다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시는 거죠. 예금을 하고 돈을 빌렸다는 것에 대해서 증서를 갖다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증서, 뭐 이것도 증서고 이것도 증서인데 이 둘이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확약한 증서를 주는 거는 맞지만 이 증서와 이 증서가 아주 똑같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증서의 이름, 여기에서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기업들처럼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들이 돈을 빌리고 해주는 증서를 갖다 채권이라고 했을 때, 은행이 돈을 빌리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렸다고 제시해주는 증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하나쯤 주머니에 갖고 계시는 통장일 거라는 거죠, 통장. 자, 그럼 통장하고 채권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이 둘 다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쪽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게 되는 어떤 증명서인데 이 채권과 통장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통장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채권을 갖다 직접 보시는 일을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어러스 폼, 다시 말하자면 실물이 발행돼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최근에 와서는 별로 없고 다 예탁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물 자체를 보시는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실물을 본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채권에 그 채권 투자자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 기업의 회사채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채권의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이제 회사채 A 기업이 발행한 돈을 빌리고 그 내준 증서를 회사채라고 표현하는데 A기업 회사채죠. A기업 회사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샀다. A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그 회사채 여러분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소위 말하는 기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통장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은행에 통장 가지고 있을 때 거기 다 그 앞에 통장 앞장 열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다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 기명식이 보통 일반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채권이나 통장이나 돈을 빌려준 건 맞지만 이 빌려준 증서에 하나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기입되어 있고 나머지 한 증서인 채권에는 이름이 기입되어 있지 않다. 이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성은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든다 이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한테 1년 동안 돈을 갖다가 빌려주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갖다가 1년 만기 회사채를 갖다가 여러분이 투자를 했다. 그 역시 여러분은 그 기업에다가 돈을 1년 동안 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1년 동안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 빌려준 돈을 갖다가 계속 거기다가 빌려주면 좋겠지만 중간에 돈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다시 말하자면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아주 쉬운 거죠. 은행에 가서 해약을 하면 됩니다. 은행에 가서 해약을 하게 되면 아마 은행에 처음 그 정기예금을 들었을 때 약관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 약관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약관에 여러분들이 정기예금을 갖다가 1년 동안 유지했을 때 받게 되는 이자뿐만 아니라 중간에 해약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이자까지도 이제 그 다 명시 이게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갖다가 1년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처럼 그 받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적은 금액이나마 이자를 받을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원금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금은요. 원금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원금 보존이 된다는 얘기죠.